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앞서서 QR코드 그 안내를 보셨겠지만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제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그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뭐 시황 같은 것들, 뉴스, 그리고 종목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교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좋은 그 자료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갖고 오프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주식 매매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현재 시장 상황이 뭐 어떻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거시경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 여기까지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매도에 대한 그 주식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절대로 올인, 몰빵이라고 하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1,000만 원을 생각하셔도 좋고 100만 원을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냥 기준을 1억 원으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투자를 딱 하게 되면 10% 정도 비중인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A라는 투자자가 무섭잖아요. 1억 원을 다 투자하기 무서우니까 한 10% 정도 비중을, 또 뭐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갔고 일단 10%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100%가 올라 버립니다. 이게 100% 걸러서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금이 1,000만 원이나 생긴 거죠. 네. 뭐 은행에 넣어놨는데 뭐 금리가 뭐 1%, 뭐 2% 이런데, 아, 투자를, 주식 투자를 1,000만 원 했더니 100%가 올라가고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돼버립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네. 뭐 누구나 그렇죠. 뭐 개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투자금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총 투자 금액이 이제 1억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도 이분이 이제 나름 몰빵, 올인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좋아, 그럼 두 번째 매수는 많이는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보자. 20%죠. 투자를 했는데 또 100% 급등을 합니다. 수익금이 또 2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첫 번째 수익금 1,000만 원이랑 두 번째 수익금 2천만 원 해서 총 1억 3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계속 기쁘지가 않아요. 내 투자금이 1억 원이나 되는데 1,000만 원 투자하고 2천만 원만 매수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실 1억 원을 가지고 매수를 어, 투자를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투자하고 2천만 원 투자해서 100%씩 두 번이나 수익이 나갔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투자 금액이 더 커서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만 합니다. 물론 당장은 좋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늘립니다. 비중 좀 늘려갖고 4천만 원 투자합니다. 그래, 뭐 내가 3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3천만 원 벌었으니까 이제 1,000만 원 정도 더 해갖고 그냥 뭐 1,000만 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4천만 원 투자해야지. 근데 이분이 운이 엄청 좋은지 아니면 실력인지 이번에도 50%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또 벌었습니다. 아니, 벌써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수익금이 50%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와, 나 주식 진짜 잘하나 봐. 내가
내가 왜 진작 이걸 하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되겠죠. 이 투자자는 다음 종목에서 인생을 겁니다. 이거 오케이. 나 이제 주식 너무 잘하고 어,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주식의 천재야. 내 지금까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4,000만 원 안 되겠어. 신용 씁니다. 레버리지를 한껏 당겨갖고 거의 2배 가까운 레버리지를 당겨서 총 3억 원을 매수를 합니다. 좋아.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30%만 올라도 1억이 오르잖아. 내가 지금까지 100%, 50% 가능성 있어. 난 주식 천재니까. 뭐 이러면서 더 이상 적은 비중으로 하는 건 멍청한 거야. 막 가즈야 막 이러시면서 3억 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꼭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겠죠. 시장이 갑자기 꺾입니다. 우리 증시로는 지난해 뭐 9월쯤이고 미국 증시로는 올해 1월 비슷하게 이제 시장이 꺾이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월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대략 뭐 이 지점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올라요. 와우. 다음 달. 또 올라요. 이러면서 이제 종목들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3억 원 매수합니다. 네. 그런데 뭐지? 갑자기 파란색 은봉이 다시 올라오나?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 상황에서 큰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꺾이게 되면서 하다 보니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죠.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막 매도를 난 하지 않았는데 매도가 나가고 이게 뭐지? 너무 무서워하고 일단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30% 손실. 그래. 뭐 이 정도면 선방했어. 그동안 내가 100%, 50% 이렇게 수익을 봤으니까 30%뭐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좌를 봤더니 3억 원에 마이너스 30%니까 9천만 원이 손실 나게 됐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남았죠. 3억에서 마이너스 30%니까. 그런데 1억 5천만 원 신용융자를 상환하고 나니까 투자금이 남은 원금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분명 직전까지 50%나 수익을 봐서 1억 5천만 원의 원금이었는데 한순간에 마이너스 4천만 원. 원금 대비 4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이 된 거죠. 원금이. 이게 시간이 지나갔고 정신을 차립니다. 이 정신 차린 게 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난 주식 천지란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남은 6천만 원을 또 신용을 써갖고 1억 2천만 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꺾여버린 시장은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이 나니까 너무 무서워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00만 원. 융자 상환까지 하니까 원금이 1억 원에서 3,6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상의 인물로 제가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예요.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깡통 2번이나 차봤고요.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혹은 이제 우리 전문가 방송 이런 그 방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기 때문에 단기 수급들을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근 시장이 또 그래요.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밀 수출 금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뭐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오늘 그러면은 뭐 급등해서 갭상승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그러면 위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 수급 잘 보시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 좀 큰 비중으로 매매하면 돈 크게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항상 보면은 뭐 5% 매수해라, 10% 매수해라 이렇게 좀 작게 매수 비중을 주시잖아요. 자, 100%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3번, 4번 잘하다가 혹은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큰 비중으로 실패를 하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집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식은 리스크를 관리 확실하게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비중 같은 것들 좀 잘 하셔갖고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로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뭐 유행으로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어요. 두세 번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올인해선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픈 채팅방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제가 이러한 교육들 계속 해드린다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거시경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미증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증시 차트, 네, 이게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이고요. 일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올해 거의 뭐 2021년 11월 뭐 고점이었고요.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바닥이다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고점이 있죠. 지난번에 여기 그 지지선이 있죠.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한번 찍고 올라오니까 거기가 이제 강한 심리적 그 반등 구간이 돼서 상승을 줬었는데, 결국 그거를 이탈하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좀 깊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나스닥 지수는 그렇고, 뭐 고점 대비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최근에 뭐 이틀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일단 좀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덜 빠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보시면 마이너스 한 13% 정도 하락을 했네요.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제가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등을 줬던 포인트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근데 이제 이거를 하락을 해서 빠지니까 이렇게 좀 큰 하락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뭐 바닥이다, 아니면은 증시가 더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어서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현재 많습니다. 굉장히 팽배하게 좀 의견들이 나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러한 흐름을 강하게 이탈을 하고, 여기도 이제 한 번 더 밑에 아랫부분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도 한번
강하게 반등을 이제 지지 구간이죠. 지지 구간인데 여기도 이제 강하게 이탈을 했다. 그럼 이러한 어떤 이탈하는 모습이 왜 나왔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이제 저항 라인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하게 이탈을 해 줬는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며칠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라는 게 8.3%로 나왔어요. 5월 11일에. 이 8.3%라는 그 수치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정점이 지난달 8.5%였고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영된 겁니다. 그 반영되기 전에는 7점 몇 %였는데 반영이 되면서 8.5%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8.3%가 나왔는데 고점 대비 하락을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예상치가 8.1%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8.3%가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 아직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큰 폭의 좀 하락을 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다 아니다.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관련 뉴스들을 제가 좀 보면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8.3% 상승했고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1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물가 상승률은 8.3%를 기록해서 전월보다는 상승세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래서 이날 이제 발표되자마자 상승을 줬었어요. 상승을 줬습니다. 8.3%? 8.5%보다 좀 하락을 했네. 이러면서 상승을 줬는데 결국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8개월 만에 처음이라면서도 전망치보다 큰 폭의 상승률이라고 전했다. 이 부분이 다시 좀 증시의 하락을 부추겼다. 자, 지금도 뭐 보시면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날 발표가 됐을 때도 8.5보다 낮으니까 좋다 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다가 아니야 예상보단 높잖아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다음 뉴스는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봤냐면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11조 달러나 증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저점 매수냐 이 부분이 첨예하게 지금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11조 달러라는 돈은 말이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1조 달러는 약 1경 4,075조 원입니다. 1경이요, 1경. 네, 1조도 아니고 뭐 10조, 100조, 1000조가 아니라 1경 4천억, 4천조. 아이고, 너무 단위가 높아갖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문가들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주가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하지만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양호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수치가 그런 게 있나 봐요. 향후에 이제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할 시기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충격적인 내용은 1경 4천조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하락 관점과 상승 관점 두 가지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추가 하락 관점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무게를 저도 개인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면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어요. 그동안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던 애플 주가마저 올해 들어서 2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향후 그 이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등 주요 투자 은행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 지금 이제 뭐 긴축이다, 기준금리 인상이다, 최근에 이제 빅스텝을 했고 그 다음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빅스텝 2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 아까 CPI 설명해 드렸죠. 아직 정점이 아니다. 그다음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애플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애플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3월 달이고요. 3월 달에서 이 4월 달까지 큰 폭의 상승을 좀 주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하락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고점을 여기서 보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최근의 상승을 지난 거래일에 했죠. 그거를 뭐 두고서도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잘 버티다가 하락을 했단 얘기예요. 그 애플 주가가 빠지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계속 뭔가 그 버티는 거죠.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러니까 끝까지 팔기 싫은 주식을 팔았을 때가 진짜 공포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뭐 애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개별주 이런 것들이 막 하락을 해요. 50% 막. 그러면은 이 우량주들은 조금 팔기 싫잖아요. 내가 좀 계속 끝까지 갖고 있고 싶고 일단 좀 가볍고 크게 움직이는 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매도를 하고 끝까지 좀 갖고 싶은 주식 이런 것들이 좀 우량주, 대형 우량주, 애플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진짜 공포다. 끝까지 팔기 싫은 주식을 팔았으니까. 요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들을 매매하는 그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을 뜻하는 말인데 2년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여기 고작 1.9%라고 나왔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딥니까? 네, 고작이란 말을 빼고 싶네요, 제가.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1.9% 이런 것을 떠나서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2년간 해외 주식 투자에서 평균 1.9%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해외 주식을 이제 뭐 뒤늦게 투자한 투자자가 많고 올해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수익 중이라고 하면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포인트는 수익률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손실이실 거고 과거부터 했다. 되게 좋은 시장에서까지 시장에서부터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 지금 1.9%가 아닌 게 5월 6일까지잖아요. 2022년 5월 6일까지니까 다시 한번 네, 해외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자 5월 6일까지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뭐 애플 이런 부분 많이 하셨으니까요. 5월 6일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하락을 더 많이 했었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어도 그래도 그 폭을 보면은 이 정도 폭만큼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네,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그냥 해도 지금 이게 마이너스 2.5%거든요. 증시가. 이러면은 손실이 됐겠죠. 최근 오른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도 손실입니다. 손실. 그럼 이제 이게 되게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그 뭐 계속 수익 중이었는데 뭐 괜찮아 뭐 아직까지 수익 중이니까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버티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항복. 도저히 난 못 견디겠다. 이제 패닉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고 안 좋다, 현재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P 500에 대한 뭐 주당 순이익의 비율, 이런 그 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13일 기준이네요. 이제 13일 기준으로 20점 몇 정도가 되는데, 이게 평균치가 대략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치가 15예요. 그리고 맥스는 123까지 올라갔었고요. 2009년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떨어졌을 때는 5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뭐 1900년대니까 1910년, 17년 이때니까 일단 좀 배제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20이고, 이게 평균치가 15 정도인데, 이걸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20년 평균이 15.7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목표를 반영했을 때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더 하락한다는 얘기고, 혹시 내년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올 경우에는 13에서 14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의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20.3 정도가 됐는데 지금 많이 시장이 하락했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평균치보다 상회하고 있죠. 여전히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목표치가 얼마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3%대에 도달 전망이 대세다라는 어떤 내용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올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3%대로 인상될 것이다라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이 대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8일에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일 현재니까 10일 정도 전이네요. 기준금리가 연말에 3에서 3.25%까지 오를 확률이 4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75에서 3% 도달할 확률이 41.2%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자, 이 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한 달 전만 해도 이 3에서 3.25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확률이 8.8에 그쳤거든요. 근데 한 달 새에 확 뛰어 올라서 2.75에서 3도 아닌 3에서 3.25까지 오를 확률이 이렇게 43%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일 높은 게 이제 3에서 3.25%, 이 부분이 가장 높은 그 자료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 말대로 남은 5번의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3번에서는 통상적으로 0.25를 올린다고 하면은 연말 기준금리가 2.5에서 2.7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현재 그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번에서 빅스텝을 뭐 3번 한다거나 4번 한다거나,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거, 네, 지금 현재 이게 그 연말 3%까지 간다라는 거는 좀 생각도 좀 이렇게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금융시장이 파월 의장이 제시한 경로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그 회의에서의 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뭐 기사가 좀 나왔었죠. 뭐 사과 사랑이다, 뭐 저가 매수 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5월 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점이니까 매수를 하십시오. 거봐요, 워런 버핏도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주식을 워렌 버핏 애플 매수한 것을 보고 저가 매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주당 순이익 아까 이제 PE 설명해 드렸잖아요. 애플이 지금 현재 23.9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맥도날드가 25.89, 펩시가 23.76, 코카콜라가 27.72. 그러니까 필수제 이런 소비재들 이런 그 PER보다 애플 같은 성장주의 PER이 더 낮다. 그러면 이 애플이 엄청 싼 거죠. PER이 막 높으면 100, 2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애플 같은 어떤 성장주의 주식이 비슷하다. 이 맥도날드, 펩시, 코카콜라랑. 그럼 애플이 엄청 싼 거예요. 버핏은 그렇기 때문에 애플, 즉 성장주의 비중 확대를 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투자금 중에서 몇 퍼센트를 또 추가한 건데, 개인 투자자는 이걸 보고 뭐 저가 매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비중을 확 늘려버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더 빠진다. 만약에 더 빠지면은 버핏은 추가를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개인은 비중 확 실어버리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추가할 돈도 없고요.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꼭 참고하셔야 되는 건데, 그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가 레이 달리오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 포트폴리오를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여기를 체크해 봤더니 탑 10, 탑 10에 P&G 그리고 J&J,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수제를 엄청나게 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뭐를 의미하냐면 2006년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시장 지수를 좀 축소한 거예요. 이 레이달리오가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를 축소를 하고 뭐 필수제, 헬스케어, 소비재 이런 것들을 대폭으로 확대한 게 15년 만이다. 이거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에서 투자의 힌트를 좀 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나름 좀 안전한 자산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거시경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지표들 뭐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해석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환율도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환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여기는 코로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1,200원대가 대략 한 요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 1,200원대만 해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고점이어서 계속해서 이 1,200원대의 그 저항을 계속 맞고 하락하고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거의 뭐 1,23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높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좀 상세하게 다뤄보겠지만,
이 1,200원의 그 저항 라인이 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서 하락을 하니까 그동안 계속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가 돼버립니다. 자, 1,200원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1,200원이라는 환율은 굉장히 높은 가격대예요. 그런데 그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이 돼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쭉 보면은 이제 이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만 해도 환율의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다시 상승을 계속해서 하더니 지금 이 위쪽 저항까지 돌파를 하면서 또다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 환율이 1280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환율이 10% 정도 지금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국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마이너스 10%가 되고, 게다가 최근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고 하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상승을 해버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손실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의 하락 플러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까지 합쳐지면은 사실상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하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이제 하락하는데 환율까지. 그래서 그 결과 이게 22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16일까지의 그 개인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누적 순매수에서 개인은 19조.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요 매도한 거 이날 이제 9천억 매도한 거를 제외하면은 이제 20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9천억을 매도하고 플러스 1,000억 정도 매수한 거 포함해서 어쨌든 19조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12조 가까이 12조 거의 뭐 12조 2,3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환율 때문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환율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갖고 실시간으로 드리는 시장에 대한 뉴스들, 전략들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달 전에 이 박스경제 TV 런칭을 하면서 사실 뭐 좋은 얘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좋은 얘기를 한 게 별로 없고 시장에 대해서 뭐 안 좋다, 부정적인 얘기들, 비중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들만 해서 조금 그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뭐 이렇게 제가 뭐 지루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돈을 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제가 계속 뭐 종목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셨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을 여러분들 이제 팔짱 끼고 팝콘 먹으면서 이제 구경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들어오셔갖고 실시간 전략 받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전략 받으시길 바라고.
자, 지금 이제 현재 시장 상황, 그 앞에서 이제 그 1억 가지고 신용을 써서 이제 마이너스 60% 70%된 이야기를 제외하고 시장 상황, 거시 경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큰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확인해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장 방향성 시나리오다라고 해갖고 크게 두 가지 정도,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 표예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일단은 가볍게 보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고점을 낮추는 우하향 추세로 갈 경우가 있고요. 다시 박스권 장세로 갈 경우가 있겠죠. 바로 차트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제가 열었고, 네, 이렇게 하면은 코스피 차트가 열렸죠. 다시 한번 모든 선들을 지우고 최근에 이 박스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이 정도에다 박스권을 체크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 앞으로 시장이,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이 녹색 선, 이 박스권에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회복을 지금 못 해주고 빠졌거든요. 지금 월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실 때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올라서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녹색 선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캔들이 그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받거나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우하향 추세, 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 속에서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상승을 주더라도 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 지점은 2670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뚫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아마 경우는 이제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승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의 그 상단을 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해서 이 하단이라고 하면은 257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지수를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이제 파란색 음봉이니까 오늘 한번 분봉으로 볼게요. 이제 만약에 1분봉으로 본다고 치면은 1분봉으로 보는 이유는 시장을, 오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상승을 하니까 많은 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 오를 것 같아, 지금 저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음봉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확인을 제가 하고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만큼 아래로 위로 그어드린 선, 이렇게 요 박스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저점, 이제 3개의 저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장 밑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밑으로 체크했을 때 그 부분을 딱 찍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죠. 자, 그러면은 위로도 마찬가지로, 위로도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물론 큰 추세에서
큰 추세에서 보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입니다. 하락.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5일선 맞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 보면서 과거에 이 포지션에서 좀 상승을 많은 분들이 저점 지금 계속 여기를 찍고 상승해 주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보실 때 저는 여기를 체크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락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크게 뭐 2배 이상 하락.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 두 개의 캔들을 합치면 그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상승하다가 그만큼 다시 복귀하고 거기서 그만큼 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만큼 복귀하고 그만큼 더, 똑같은 모습이죠. 이 네 개의 캔들과 다시 한번 이 세 개의 캔들과 이 네 개의 캔들은 흐름이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앞에 거시경제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좋은 시장이 아니다. 현재 길게 보고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짧게 보는 그 차트의 흐름으로서 접근하시고 대응하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코스닥도 상승했을 때 여기 이 지지 라인이 저항이 됐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짧게 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채팅방 캡처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오전이거든요. 오늘 오전에 어제 오늘 상승해서 종목들을 단기로 따라가는 것은 고수의 영역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까지는 좀 시장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이제 아침에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많이 이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고점 대비해서 시작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 결국에 이제 음봉까지 가는 모습. 일단 지금 뭐 장유 마감되기까지 2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뭐 크게 엄청나게 반등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음봉으로 어쨌든 마감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좀 참여하셔갖고 저희 어떤 실시간 주식 신호등의 실시간 매매 전략, 대응, 시장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 브리핑들 들으시면서 함께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다들 어려운데 힘내시고 꼭 기회가 되는, 꼭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위기가 지나면은 항상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꽉 잡기 위해서라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죠. 제가 그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들 꽉 잡을 수 있게 어떠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저희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갖고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방송을 매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낮에 재방송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거시경제들, 그 다음에 그 시장의 현재 대응 전략들 방송으로도 계속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